안녕하세요. 와이르드의 윤동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제 사회를 좀 보려고 그래요. 네네. 자, 왜냐면은, 영어에 대한 질문이 좀 있어요. 네네. 네, 이제 각종 그 시험에는 그 영어 시험이 반드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뭐 이제유, 일본 유학 시험에도 이제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면은 영어가 필수예요. 네네. 그래서 토익이나 토플을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공부 아닙니까? 네네. 그럼 회화는 전혀 안 되지 않냐. 자, 이거 해놔봐야 네네. 시험용이고, 그대로 이제 실용적으로는 못 써먹지 않느냐라는 네네. 질문이 좀 있었어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명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어떨까요? 이제 그 토플서부터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네. 네네. 일단 토플이 회화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일본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원어민 그런 강의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수업을 네네. 받는 경우도 네네. 많이 있는데, 네. 근데 토플 같은 경우에서 토플의 LC는요, 네. 대학에서 직접 강의하고 있는 그 강의를 녹음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오. 그 녹음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토플 문제로 활용을 네네.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LC가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토플은 되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도 광범위할 뿐더러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공부할 때 거기에 맞춘 그런 레벨이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어 LC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요,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원어민한테 그냥 전공 수업을 듣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좀 체계를 갖춘 거죠, 그 사람들이 이미. 깊이 있는 그렇죠. 거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그냥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하는 게 토플의 LC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토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스피킹도 있고 라이팅도 있고, 그 다음에 RC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RC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원서를 보려면 당연히 독해를 해야 되죠. 그렇죠. 네. 당연히 독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광범위한 양의 독해를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이게 RC가 될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스피킹 같은 경우는 원어민이 전공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듣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약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연습시켜 주는 게 바로 토플에 있어서는 이 스피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또 보고서 써야겠죠. 네네. 보고서 쓰려면 영어로 더 써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 문장, 장문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라이팅 부분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토플 같은 경우는 4대 영역 자체가 다 대학을 들어가서 필수적으로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수업을 따라가고 대학 생활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네. 토플의 경우가 네네. 그럼 완벽하게 회화에 접목이 되는 거네, 그냥요? 대학 수업에 완벽하게 접목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네네. 이제 회화에 접목이 되느냐, 그거에 있어서는 스피킹 쪽은 회화에 접목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제가 알기로는 네. 그 토플의 그 어떤 스피킹 자체가 네. 그 패턴 아닙니까? 패턴이죠. 기본적으로는 네네네. 템플릿이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이 템플릿을 가지고 그 템플릿을 활용해서 이제 단어 바꿔치기, 문장 바꿔치기를 하는데 네네. 근데 사실상 이제 템플릿을 사용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템플릿 플러스 자기가 문장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네네. 점수를 고득점을 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 회화도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좀 궁금한 점이 네. 일단은 뭐 스피킹이 있으니까 뭐 시험에 물론 이제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근데 왠지 자연스러운 회화는 아닌 것 같은 좀 느낌? 왜냐면 패턴 이게 외워서 네네네. 거기에만 계속 짜놓다 보니까 정말 그 원어민들이 쓰는 이런 회화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그 느낌이 좀 들어요. 네네. 네, 어떠세요? 일단 반은 동의하고 네네. 반은 동의할 수 없다. 뭐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반을 동의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스피킹을 할 때 네. 보통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어는 이제 두 가지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먼저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따라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으로 가고 예를 들어주죠. 네네. 이제 대화를 할 때 이제 스피킹 같은 경우는 그래요. 보통 결론 먼저 내립니다. 네네.
그 다음에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대요. 그렇죠. 이유를 대고 그 이유에 대한 예시를 듭니다. 네네. 이게 기본적인 템플릿 구성인데 이 템플릿 구성대로 회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네. 그러면 사실상 좀 문제가 좀 있겠죠, 그죠? 그렇죠, 이제. 예. 근데 이제 스피킹도 그런 거 있어요. 스피킹도 요게 문제마다 네. 그렇게 템플릿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가 반면에 네. 예, 템플릿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자기 의견을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제 좀 예전에는 파트 1 부분이 좀 스피킹이 좀 그랬어요. 네네. 예, 근데 그 부분이 좀 이제 좀 없어져가지고 이제 아쉽게도 예, 그렇게 이제 생활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살짝은 좀 죽은 부분이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공부했던 토플 스피킹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생활 회화도 어느 정도 좀 더 공부를 했을 수 있었는데 네네.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좀 없어지다 보니까 정말 지금은 말 그대로 좀 템플릿하고 좀 많이 예, 접목되는 그런 회화가 되는 부분이 좀 있죠. 네네. 그래서 약간은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렇더라도 이유나 이런 체계를 갖추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딱딱하게나마 다 같이 통용할 수 있는 예,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네, 그렇죠. 뭐 일단 일단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지 않은 이상은 그렇죠. 완벽한 그 회화력을 갖추기는 물론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나 일단 그 토플 자체가 일단 회화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건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이죠. 네네. 네, 거기다가 뭐 슬랭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 어떻게 보면 좀 아이들끼리 쓰는 고유의 언어가 또 있고요. 네네. 예, 연령대별로 슬랭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유행이 시기적으로도 좀 달리기도 하고. 네네. 그런 슬랭 같은 경우는 토익이나 토플에서는 없어요. 예, 토익이나 토플에서는 없다 보니까 그런 슬랭이 좀 많이 좀 조금씩 들어와줘야 그래야 더 자연스러운 언어가 구성이 되는데 사실 일반적인 대화는 슬랭이 조금 가미가 좀 되죠.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친구끼리 대화하듯이 편안한 대화는 약간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건 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토익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네. 네, 토익에 대해서도 좀 회화에 접목이 되는지. 네네. 네. 일단 토익도 마찬가지로 4대 영역이 있습니다. 네네. 4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쉽게도 스피킹하고 라이팅 같은 경우는 그냥 정규 토익 시험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선택이죠? 그쵸, 선택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토익이라고 하면은 LC하고 RC 이 두 가지 경우만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RC하고 LC만 공부했다. 네. 근데 RC하고 LC가 과연 회화에 도움이 될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회화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고 봐요. 네, 결론이에요. 그렇죠. 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일단 회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네. 토익은요. 파트 5 부분은 문법 파트입니다. 네네. 그리고 보캐블러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이 문법 파트는 전체적인 토익 영어에 대한 문법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본어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네. 문법을 알고 거기다 단어를 넣고 그럼 자연스럽게 언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대신에 네네. 그런 경우는 네. 약간 좀 한국어로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일본어를 해야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 네네. 약간 어색하긴 해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네네. 거의 외워서 하는. 네. 영어도 똑같은 케이스 아닐까요? 영어도 비슷하죠. 네네. 영어는 더 안 좋은 건 네. 예, 일본어는 어순이 비슷한데 영어는 어순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들키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로 네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이야기할 때 그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어색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메꿔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토익도 이 어느 정도의 그런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네, 뭐 예를 들어 뭐 수거 네네. 표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까지도 공부를 하면서 네. 회화를 하다 보면 그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간 어설퍼지는 네네. 그리고 약간 불안전해지는 영어 예, 그런 거를 좀 감춰주는 느낌이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네네. 원어민처럼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연기가 가능하다. 사실 연기라고 봐야 되냐 그거. 그게 자연스러울 수는 없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안 되죠 그게. 네네네.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는 사실 몸에 좀 많이 배이게 하려면은 네네.
굉장히 반복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굉장한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일반 회화처럼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겠죠. 네네. 네. 근데 토익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문법 틀을 갖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만들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일단 문법이 네. 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결국. 전 완전 그렇게 네, 스스로 문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처음에 회화할 때는 약간 좀 외운 듯한 어색함이 있지만 네네. 여기다 플러스 패턴까지 같이 공부하게 되면은 그렇죠. 훨씬 자연스러워진다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우리나라는 문법 때문에 망했다. 네, 우리나라 문법 때문에 망했다. 어렸을 때부터 외국인들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대화했으면 지금은 이렇게 문법 가지고 머릿속으로 고민한 다음에 말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네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 그거는 사실상 우리가 언어 자체를 영어로 평상시에 쓰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어를 계속 쓰다 보니까 네네. 영어를 쓸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기회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미국에서 그냥 사시면서 그렇게 그냥 느끼시는 분들일 것 같고요. 네네네. 네, 한국에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쉽지만 네,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겪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반 회화를 하시는 분들은 패턴을 가지고 패턴만 가지고 많이 공부하시는데 네. 예,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는 문법을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야 거기다 패턴을 추가했을 때 조금 더 좀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저도 뭐 일본어 강사로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는 바예요. 네네네. 일본어 같은 경우도 그 기초문법 완전히 무시하시고 네. 전혀 회화만 하고 싶어요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상담 많이 받았죠. 네네. 근데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냥 여행만 하면 된다라는 등 이렇게 하시는데 네네. 딴 외운 거 몇 개밖에는 적용 안 되고 맞아요. 네, 그나마도 또 가게 되면 바로 활용이 또 안 되거든요, 그게. 네. 예, 스스로 이제 그 응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역시 그 기초문법, 네네. 기본문법은 확실히 탄탄한 게 유리한 게 맞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 일단 문법의 틀을 갖추고 거기다 패턴을 이렇게 얹어놓는 그런 네네. 토익 부분이 굉장히 영어 회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네네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토익 같은 경우는요. 네. 일단 비즈니스 영어예요. 회화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회화가 비즈니스 회화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 회화를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교재가 저는 토익 교재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토익 교재에서요. 이 LC 부분 뭐 파트 3라든가 파트 4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회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일반 생활 회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즈니스의 고차원적인 회화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당장 비즈니스 하더라도 네네. 어렵지 않을 정도로 네. 그런 고차원적인 비즈니스 회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스스로 반복해서 계속 소리내서 공부하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듣고 이러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기가 회화를 공부할 때 써먹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럼 네. 토익이 비즈니스 회화라면 네네. 토플이라는 건 학문적인 회화를 얘기하나요? 그러면? 토플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일 거예요. 일단 대학 생활 내에서 쓰는 회화 패턴 하나, 회화 환경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회화 환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학 환경은 예를 들어 친구들하고 뭐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더미터리 그러니까 네네네. 예, 우리 사는 거 뭐라고 그래요? 네. 기숙사. 네네네. 기숙사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캠퍼스에서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런 대학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보면 대학 생활 안에서 생활 회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수님하고 같이 대화할 때 네네. 그런 것들도 환경이 또 마련되어 있고요. 네. 토플 어쨌든 뭐 대학 생활에 딱 맞게 그렇죠. 그럼 꾸려져 있네요, 토플이. 그렇죠. 반면에 이제 토익은 일상생활 회화를 비롯해서 네. 비즈니스 회화까지 그렇죠. 이게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두 개가 살짝은 요 범위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환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 비즈니스 회화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회화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드리는데 네. 이것도 파트별로 좀 나눠져 있긴 해요. 네. 파트 1 같은 경우는요. 그림 하나를 놓고 그림을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림을 설명하다 보면은 우선 뭐 어떤 환경에 닥치더라도 그 환경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잖아요. 그렇죠. 일상생활 회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 2 같은 경우는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거에 맞는 답변을 해야 돼요. 네네. 당연히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답변도 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냥 회화에 굉장히 큰 접목이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파트 3 같은 경우는 2사람이나 3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를 듣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 상황을 갖다가 인지를 해서 네네. 예, 문제를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객관적으로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연습도 될 거고요. 네. 네. 그리고 파트 4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일반적인 낭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뭐 오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뉴스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TV를 보거나 뭐 할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생활 영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거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걸 자기가 따라했을 때 긴 문장을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리스닝이 네네. 이 회화에 더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RC보다는. 그렇죠. 네. 리스닝 쪽을 어떻게 활용하면 네네. 또 회화를 잘하게 된다. 음흠.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네, 귀가 먹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귀머거리가 벙어리가 되듯이 네네. 귀가 뚫려야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그 일본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 먼저 말을 해야 들리는. 아. 네, 왜냐면 일본어 같은 경우는 어순이 같기 때문에요. 또 발음 어려운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열심히 들어야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더 많이 들려요. 아. 그 영어도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뭐냐 하면 영어도 공부 방법을 좀 그 일본어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럼 뭐냐 하면 공부할 방법을 얘기할 때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소리내서 많이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소리내서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듣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래서 보통 공부할 때 20번을 반복하라고 해요, 저는. 한 지문에 대해서 20번을 반복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났던 그 시간 있죠. 네네. 그걸 깰 수 있도록 또 한 번 연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깰 수 있었을 때, 예, 그건 사실상 20번을 반복하면 어느 정도의 흐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내용이 다 좀 와 닿았거든요. 네네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예,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라, 음성을. 그게 제가 학생들한테 내는 숙제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숙제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 발음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LC 문제가 나왔을 때 LC 듣는 이 능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마 말씀하셨던 일본어 공부하는 거하고 네. 어떻게 보면 좀 매칭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어수는 다르더라도 네네. 비쌀 수 있다. 네네. 그런 얘기. 이제 공통점은 네. 역시 그 LC가 네네. 듣기가 역시 회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네. 진짜 이 토익은 전 특히 회화에 좋다는 게 뭐냐 하면 비즈니스 회화에 있어서 굉장히 정돈된 표현들이 이 토익에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 그걸 어디서 다른 데서 찾아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다른 교재에서는. 이 토익에서는 그게 무수하게 계속 나옵니다. 이걸 계속 받아들이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네.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면 영어 회화에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좀 확신하는 편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또 이제 그 두 가지로서 다 이제 그 정리해 주신 거네요. 네네. 네. 토플하고 토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토플 토익 과연 회화에 도움을 주느냐? 네. 라는 얘기였었는데 네. 정답은 도움이 많이 된다. 그냥 조금이 아니라 네네. 많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 공부하고 계시는 토플 내진 토익 뭐 그 밖에 어떤 그 시험도 전부 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오늘서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은 영어에 대한 약간 그 의문점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순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